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모의고사 해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교과서 진도를 나가지 않고 저번에 여러분들이 본 모의고사를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고 집에서 보는 첫 번째 시험이었는데요. 집에서 시험을 보느라 조금 집중이 안 됐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시험을 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모의고사 수학, 가형, 나형에서 어떠한 확률과 통계 문제가 나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가형과 나형을 통틀어서 확률과 통계 문제가 총 5문제가 나왔습니다. 시험 범위가 순열 단원까지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형에선 3문제, 그리고 나형에서는 2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원순열은 각각 1문제씩, 중복순열은 1문제, 가형에서만요.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각각 1문제씩 나왔습니다. 난이도는 원순열은 조금 나형이 쉬었고,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나형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로운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가형이 이번에 시험 범위에 미적분이 빠졌다 보니까 확률과 통계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원순열, 중복순열,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학 나형에서 출제된 문제 2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7개의 원이 있고 이 7개의 원에 서로 다른 7개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밑에서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문제는 원순열 문제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미 풀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잘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색칠하는 문제가 있으면 가장 많은 영역과 만나는 점부터 색칠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영역이 바로 여기 가운데죠. 그래서 가운데를 우리가 먼저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주변의 원들 총 6개의 원을 색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곱의 법칙에 의해서 곱을 해줘야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7개의 색깔 중에서 가운데를 색칠할 단 한 개의 색깔을 고르는 경우, 그것은 무엇인가요? 7가지겠죠. 7C1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6개의 원을 색칠을 해야 되는데 이 6개의 원은 회전을 하면은 같아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6개를 원순열로 배열한다.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순열의 수 구할 때 6에서 1을 뺀 것의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계산을 하면 7 곱하기 5 팩토리얼이고 5 팩토리얼은 5, 4, 3, 2, 1 다 곱한 거니까 이 부분이 120이 되어서 7 곱하기 120 해서 답을 840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학 가형에서 출제된 문제 27번을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문제는 앞에서 봤던 원순열 문제와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합동인 9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색칠판이 있고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포함을 해서 총 9가지의 서로 다른 색깔로 이루어진 색칠판을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자, 가를 보면은 주어진 9개의 색을 모두 사용한다 라고 했고요. 그럼 한 정사각형에는 한 가지 색만을 칠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의 서로 다른 색을 9개의 서로 다른 칸에다가 하나씩 칠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달을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칠해진 두 정사각형은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이 다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파란색을 어디에 칠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여기에 칠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에서 두 개의 정사각형이 만나죠? 이때 꼭지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색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칠해볼까요? 여기는 색칠이 될까? 자, 이때도 여기에서 요 점과 요 점에서 꼭지점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색칠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색칠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 색칠을 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 요 점 있죠? 요 점에서 이 두 개의 정사각형이 꼭지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을 색칠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빨간색과 파란색은 어떻게 색칠할 수가 있을까요? 이 빨간색과 파란색은 이렇게 양 옆에 있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이웃해서도 안 됩니다. 대각선으로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색칠하는 건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요렇게나 요거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빨간색 또는 파란색이 가운데에 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온다면 파란색을 색칠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까요? 자, 파란색을 이때 색칠을 하게 되면 어떠한 영역에 색칠을 하게 되더라도 이 빨간색이 칠해진 정사각형과 꼭지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운데에는 절대로 빨간색과 파란색이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이 주변의 정사각형에 칠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빨간색을 색칠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빨간색은 여기 아니면은 여기 색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경우를 보면은 여기에 색칠을 했을 때 이것을 이 정사각형 째로 회전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칠해지는 경우와 여기에 칠해지는 경우와 여기에 칠해지는 경우가 생길 테니까 우리는 이 첫 번째 정사각형 여기에 칠해지는 경우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때 파란색은 어디에 색칠을 할 수 있을까요? 파란색은 여기에 색칠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파란색을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5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파란색을 여기에다가 색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정사각형이 지금 7개가 남아 있어요.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이 딱 자리를 정해서 색칠을 했으니까 나머지 7개의 정사각형에다가 7개의 색깔을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바로 7개를 그냥 나열하는,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와 같겠죠. 따라서 7팩토리얼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곱의 법칙에 의해서 곱해주게 되면은 이때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답에서 색칠판을 칠하는 경우의 수가 k 곱하기 7팩토리얼이기 때문에 이 5 곱하기 7팩토리얼을 계산하지 않고 일단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빨간색 정사각형이 이 커다란 정사각형이 그 꼭지점 위치 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가운데 쪽에 있는 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색칠할 수 있는 경우를 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파란색을 어디에 색칠을 할 수 있을까요? 파란색은 하나, 둘, 셋 여기에만 색칠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파란색을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색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7가지 색을 색칠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은 아까 전에 1번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냥 서로 다른 7개의 정사각형에 서로 다른 7개의 색을 칠하는 거니까 그냥 7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 구하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7팩토리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곱의 법칙에 의해서 두 개의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1번 경우 또는 2번 경우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또는 이라는 말에 의해서 합의 법칙에 의해서 1번에서 구해줬던 경우의 수와 2번에서 구해줬던 경우의 수를 더해야겠죠. 그래서 5 곱하기 7 팩토리얼 더하기 3 곱하기 7 팩토리얼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7 팩토리얼을 묶어주게 되면 5 더하기 3,
이 앞에 괄호로 써질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8 곱하기 7 팩토리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K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답을 K는 8이라고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원순열 문제 두 문제는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다음은 문제 7번, 수학 가형에서 출제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0,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을 한다 라고 했고, 이때 일렬로 나열해서 만든 4자리 수가, 4자리 자연수가 2100보다 작은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중복해서 숫자를 나열하는 중복순열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나타내면은 꼭 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0, 1, 2, 3이라는 숫자 4개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한 다음에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4자리 자연수를 만드니까 4개의 카드를 놓아둘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만든 자연수가 2100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카드에 2, 두 번째 카드에 2, 세 번째 카드에 0, 네 번째 카드에 1이라고 놓게 되면 2201이 되니까 이 경우는 2100보다 큰 수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만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 4자리 자연수가 2100보다 항상 작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카드에는 일단 0은 오면 안 되겠죠. 4자리 자연수니까. 그리고 2100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일단은 2보다는 작은 카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을 놓게 되면은 이것은 1000의 자리 자연수니까 이 뒤에 어떤 카드가 와도 항상 2100보다는 작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따라서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카드에 1이 왔을 때는 뒤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카드에는 0, 1, 2, 3 중에서 어떤 카드가 와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4, 파이 3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은 그냥 여기에 4개, 여기에 4개, 여기에 4개의 경우가 각각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것을 모두 곱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4파이 3 계산을 하면 4의 세제곱이니까 64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첫 번째 카드에 2가 올 수도 있겠죠. 자, 2가 만약에 온다면은 이때 2100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카드 자리, 즉 100의 자리에는 1이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에 두 번째 카드 자리에 1이 오게 된다면 이 뒤에 만약에 정말 운이 좋아서 제일 작은 숫자인 00이 오게 되더라도 2100과 같이 2100보다 작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자리에는 1카드가 올 수가 없고요. 1카드보다 작은 0카드가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세 번째와 네 번째 카드에는 0, 1, 2, 3 중에서 어떤 카드가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중복순열의 수를 이용을 하면 4파이 2라는 것을 얻을 수 있죠. 또는 각 자리에 4개의 카드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4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겠죠. 우리는 1의 경우 또는 2의 경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합의 법칙에 의해서 더해서 답을 내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80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학 가형에서 출제된 문제 11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흰 공 2개, 빨간 공 2개, 검은 공 4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흰 공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같은 색의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자, 이렇게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예전에 교과서에서 풀었듯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이런 경우에 제일 많이 선호하는 방법이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흰공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의 여사건을 생각을 하면은 흰공이 서로 이웃하는 경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다면 전체 경우에서 흰공이 서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빼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줄게요. 지금 흰 공 2개, 빨간 공 2개, 검은 공 4개의 공이 있으니까 총 8개의 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서로 같은 색의 공끼리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지금 흰 공 2개가 같은 것으로 있고 빨간 공 2개가 같은 것으로 있고 검은 공 4개가 같은 것으로 있으니까 8팩을 2팩, 2팩, 4팩을 곱한 것으로 나눠주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흰 공이 서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볼 텐데요. 먼저 흰 공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빨간 공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이 4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우리는 흰 공이 서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텐데요. 어떤 것들이 서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반드시 이웃해야 되니까 그것 2개를 하나로 묶어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생각을 해준다라고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바뀌게 되고요. 이것은 흰 공 하나, 그 다음에 빨간 공 2개, 그리고 검은 공 4개. 가 있는 것이므로 총 공이 7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7팩토리얼 그 다음에 흰 공은 지금 하나 있는 걸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다음 빨간 공은 같은 것으로 2개가 있고 검은 공은 같은 것으로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7팩토리얼을 2팩 곱하기 4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때 흰 공끼리 서로 자리를 바꿔주는 경우는 곱해주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흰 공끼리 자리를 바꿔주는 경우를 곱하지 않는 이유는 같은 색의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2개의 공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따라서 그냥 이 2개의 경우의 수를 빼주기만 하면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팩토리얼은 87654321이죠. 그리고 2팩, 2팩, 4팩 하면은 너무 좋죠. 4321이 약분이 되네요. 그리고 22, 4니까 8 이렇게 해서 앞에 거를 계산을 해서 먼저 쓰면은 2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그 다음 뒤에 거는 7팩토리얼 765, 431 이것을 2, 1, 431 여러분들 많이 계산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7팩, 4팩 이렇게 분자 분모에 있으면은 4팩토리얼 있으면은 그냥 분자에 765만 써줘도 된다. 밑에 4팩토리얼 431을 안 써줘도 된다라는 걸 계산을 많이 하시면서 느끼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계산을 해주면 훨씬 더 빠르겠죠. 자, 7 곱하기 3 곱하기 5가 남았습니다. 2, 7에 14, 6, 5, 30, 14 곱하기 30은 420이죠. 그 다음에 3, 5, 15, 7 곱하기 15는 105.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315가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수학 나형에서 출제된 문제 14번을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형에서 굉장히 재밌게도 빈칸 추론 문제를 확률과 통계에서 냈어요. 이 빈칸 추론 문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풀이 과정을 다 주면서 여러분들이 빈칸 추론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길어 보이는 지문을 차분하게 읽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기초적인 지식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이 14번 문제처럼 빈칸 추론 문제로 준 문제는 나중에는 빈칸 추론으로 내지 않고
그냥 문제로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빈칸 추론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만 보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연습을 해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14번 문제를 볼게요. 세 숫자 1, 2, 3만을 이용을 해서 7자리의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세 숫자 1, 2, 3을 모두 한 번 이상씩 사용을 하고 숫자 1을 반드시 짝수 번째 자리에만 오도록 놓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한다 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구하는 과정의 일부를 밑에다가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상황이니까 네모칸을 7개를 만들어 볼게요. 이때 문제에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숫자 1을 반드시 짝수 번째 자리에만 오도록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를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짝수 번째 자리가 3군데 있기 때문에 2는 많아야 3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많아야 3번이니까 한 번, 적어도 한 번은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2를 한 번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2번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3번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세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숫자 2를 한 번 사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자, 2를 한 번 사용을 한다면은 이 2는 짝수 번째 자리에만 놓여지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에만 놓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2를 10의 자리에 오도록 놓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 하나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나머지 6개의 자리에는 2를 제외한 1과 3만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과 3을 적어도 한 번씩 사용을 하면서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1111 13 그리고 111133 또는 111333 또는 113333 또는 133333에 나열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 숫자들을 나열한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면 이 다섯 번째 경우들에서 숫자를 각각 나열한 경우의 수를 구해주려고 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총 6개의 문자를 1이 같은 것으로 5개가 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경우의 수를 이용을 해서 5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때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번 경우는 총 6개의 숫자가 있고 1이 4개로 같고 3이 2개로 같으니까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 6, 5를 2로 나눠서 1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경우는 6개의 숫자가 있는데 1과 3이 각각 3개가 같게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6, 5, 4, 3, 2, 1 그래서 3, 2, 6 답은 20이 되겠죠. 네 번째 경우는 1이 2개로 같고 3이 4개로 같으니까 이 2번과 같은 상황이라서 15가 되고요. 5번은 총 6개의 숫자를 3이 5개로 같으니까 5팩으로 나눠주면 6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이 1, 2, 3, 4, 5번의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더해준 경우의 수가 바로 가번이기 때문에 가의 숫자를 구해주려면 6 더하기 15 더하기 20 더하기 15 더하기 6 이 계산을 하시면 가가 바로 62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 것은 2가 10의 자리에 오도록 놓은 경우만 구한 것이죠. 근데 2는 10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1000의 자리랑 10만의 자리에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를 짝수 번째 자리에 한 번 오도록 놓는 경우의 수는 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니까 3C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숫자 2를 한 번 사용했을 때 7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가에서 구한 경우의 수에서 이 2를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선택하는 경우의 수인 3C1을 곱한 것과 같으니까 나는 3C1 곱하기 62 해서 3 곱하기 62 계산을 하면 186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14번에서는 숫자 1을 2번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1번처럼 숫자 1을 2번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 각각 경우를 나눈 다음에 1과 3이 몇 번 사용돼야 되는지 경우를 나눠서 이것을 곱해준다면은 숫자 1을 2번 사용한 경우의 수도 금방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숫자 1을 3번 사용한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요. 이때 이 1을 모든 짝수 번째 자리에 오도록 놓으면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할 수 있는 자연수는 홀수 번째 자리에 1, 3을 모두 한 번 이상씩 사용하여 나열한 것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지금 1을 짝수 번째 자리에 모두 배열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때 우리가 남은 4개의 칸에 1과 3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1만 사용을 하거나 3만 사용을 해서 1과 3이 한 번도 쓰이지 않는 경우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각 네모 칸에는 1과 3이 모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각 네모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2, 2, 2니까 2파이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각각의 네모 칸에 모두 다 1만 들어가거나 아니면 3만 들어가는 경우에는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 숫자 1, 2, 3을 모두 한 번 이상씩 사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겠죠. 따라서 이 숫자 1을 3번 사용한 경우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경우의 수는, 즉 다는 2파이 4, 즉 16에서 2를 뺀 14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가나다에 알맞은 수를 각각 PQR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PQR을 써주면 아까 P는 62였고 Q는 186이었고 R은 14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따라서 PQR을 모두 더하게 되면 답은 26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확률과 통계 문제 총 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땠나요? 교과서 문제랑 비교를 했을 때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교과서 문제 정도 쉬운 난이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 문제를 잘 파악을 해서 이 유형들을 마스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수업 시간에서 만납시다. 안녕.